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3년 차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메스꺼움이 심해서 회사에 지각할 뻔했죠. 남편은 여느 때처럼 먼저 출근한다며 현관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홀로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구토를 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확인했을 때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희 부부는 평범했어요.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대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 3년 차라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신혼 때는 전세로 시작했지만 둘 다 꾸준히 저축해서 작년에 30년 대출로 아파트를 마련했죠. 빚은 많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죠. 그날 밤 우리는 포도주스로 건배하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지, 누구를 닮았으면 좋을지. 소소하지만 행복한 대화였죠. 우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첫 손주 소식에 평소와 달리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훔치시며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셨어요. 그 주말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은퇴하신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식당을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남편에겐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 많았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어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몇 년째 합격 소식은 없었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취업 준비생이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주말에 친정에 방문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셨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경기도에 있는 빌딩의 지분을 저에게 증여하는 서류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가지게 됐으니 미리 제 앞날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빌딩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투자하셨던 건물이었는데 요즘은 월세만으로도 꽤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라 받아도 될지 망설였지만 아버지는 이건 제 아이가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거라며 기꺼이 주셨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 남편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잠든 줄 알았던 그가 늦은 밤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봤어요. 무언가 검색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부동산 앱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주말에는 투자 세미나에 참석한다며 외출했죠. 한 번은 제가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 좀 알아보는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변하는 것 같아 오히려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임신 5개월 차,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죠.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늘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충격적인 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저와 상의도 없이 내렸다는 사실이었죠. 더구나 남편은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물을 보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첫 큰 싸움을 했고 결국 남편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남편은 아침부터 사라졌고 저녁에야 시부모님 댁에 있다는 문자를 보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좀 내려와 달라고 하셨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을 방문했더니 마치 가족회의라도 하듯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죠.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여셨어요. 아범한테 다 들었다. 사돈께서 너한테 건물을 증여하셨다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돈 마음이 참 너그러우시네. 그런데 우리 집안에도 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단다.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큰애가 지금 취업을 못해서 고생 중이야. 내 시숙이 벌써 30이 넘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가 받은 그 건물을 팔아서 큰애 가게를 하나 차려주면 어떻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걸 팔다니요? 그럴 순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이고, 벌써부터 시댁과 선긋기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너희 친정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큰 애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너희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내가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에 관심이 많거든. 그거 하나 차리면 월 500은 번대. 성공하면 너희한테도 나눠줄게. 남편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이런 계획으로 나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거야? 남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 항상 회사에서 욕만 얻어먹고 진짜 지긋지긋했다고. 우리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 형도 좀 도와주고 나도 사업 시작하고.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식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져 내렸죠.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난 좀 더 이따 갈게. 그날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이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돌아오자마자 아주버님 얘기는 보류하고 자기만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에겐 그 말이 더 큰 배신으로 들렸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시댁에 가서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뭔가 이루고 싶다며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늙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임신 7개월 차에 들어서자 몸이 더 무거워졌어요.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저를 배려해 재택근무를 허락해 주셨죠. 어느 날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편함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상하게도 저희 집 주소로 아주버님 앞으로 온 우편물이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자기가 형 대신 좀 알아봐 준 거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짓을 한다고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임신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졌다며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폭발해버렸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열어볼 생각도 안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서랍을 열자 각종 사업 계획서와 대출 신청서들이 가득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죠. 남편은 제 아버지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기와 아주버님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더군요. 그것도 제동에 없이 진행할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친정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친정에 도착해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시댁 식구들과 그에 동조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발견한 서류들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제 선택이 뭐든 지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와 상담 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죠.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수염이 자라고 눈에 다크서클이 짙어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남편은 걱정했다며 다가왔지만 저는 서랍에 있던 서류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알아보는 차원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제가 냉정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놀라며 반발했죠. 우리 곧 부모가 될 사람들인데?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돈에 눈먼 사람들 속에서 책임감 없는 아버지 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제가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며 출산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놀라며 우리 아이는 어떡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제가 키울 거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그건 자기 아이기도 하다며 반대했을 때 저는 그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가 두려운 건 아이를 못 보는 거냐 아니면 제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못 대는 거냐고요. 그 질문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은 초기에 완강히 거부했고 시댁에서는 연일 전화 폭탄을 퍼부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배은망덕한 며느리라며 친정 부모님께까지 전화해 항의했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한결같이 저를 지지해 주셨죠. 임신 8개월 차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면접교섭권은 인정하되 양육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며 제 아버지가 준 그 건물에 대해 물었죠. 결국 그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그건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주신 거니 당연히 아이와 함께 제가 갖고 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체념한 듯했고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결국 이혼에 합의했죠.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친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죠.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아주버님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며 그때 자신들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죠. 전 남편은 아직도 취직을 못했고 시어머니는 혼자 식당에서 일하느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요. 아주버님은 혹시 전 남편을 다시 만나줄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미 남이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안타깝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냥 아빠가 아니라 좋은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연이 끊겼어요. 가끔 지인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듣곤 했는데 전 남편은 여전히 취직을 못하고 술만 마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일 안 하시고 결국 시어머니 혼자서 식당에서 계속 일하면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더는 제 삶이 아니었죠.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제가 윤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시곤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겠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아주버님은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있고 전 남편도 안정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면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그들에게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저 타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제 선택은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옳은 결정일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엄성과 미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제 딸 윤서가 자라면 당당하고 자립심 강한 여성이 되었으면 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그리고 부당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저희 모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도 무지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웠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